안녕하세요. 1월 6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 실력을 점점 야금야금 올려주고 있어요. 갉아먹는 건 아니죠. 그래도 요즘에 이제 행정소송법 이쪽 파트를 들어가고 있어서 요즘 요 참에 행정소송법 하나하나 문제 나오면서 정리 잘 하세요. 자, 오늘 문제는 협의소액, 소액의 종류 중에 하나인 협의소액, 소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셔야죠. 매일행정법 정의령입니다. 자, 일단은 해양경찰 경위 문제, 소송을 제기할 때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협의의 소익이 뭔지. 이게 뭐죠? 일단은 요게. 자, 협의의 소익 살펴볼게요. 자, 뭐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협의의 소익도 소익입니다. 이게 소익의 일종이지 이게 원칙이고 이건 예외다 그런 논의는 없어요. 일단은 소익인데 이게 조문 자체가 따로 읽지는 않아요. 행정소송법에 12조에 가보면 12조 원고적격이라는 조문에 후단에 붙어 있어요. 후단에 붙어 있는데 뭐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전단은 원고적격이라고, 그래서 법률상 이익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고, 자, 후단은 자, 후단에 가보면 이렇게 원래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소익은 따라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있으면 이렇게 당연히 소익도 가져옵니다. 소의 이익도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이익 있는 자는, 자, 여기 법률상 이익 있는 자로 했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의 제3자,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긴 복효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제일 복효적 처분의 제3자,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했고, 복효적 처분에 있어서 제3자나 침입적 처분에 있어서 직접 상대방, 복효적 처분의 제3자뿐만 아니라 여기도 인근 주민이 또 되고요. 인근 주민 여러 사람이 신청했다가 누구에게는 처분이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겁으로 귀결될 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복효적 행정의 제3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3자의 개념이 인접 주민까지도, 왜 신청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인접 주민까지도 확대.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자들 간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인접 주민들까지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후단은 뭐라고 되냐면 원고적격이 있으면 당연히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이라면 소액이 있다. 다만 처분의 기간 도가 등으로, 그러니까 2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하면 이 영업정지 기간이 도가된 거예요. 경과됐어요. 그러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영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소송을 해도 영업할 수 있고요. 소송 안 해도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기간도가 등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을 해버렸어요. 2개월이 끝났다는 거죠.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으면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내가 건져갈 게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근데 건져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돼서 더 이상 처분을 다툴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소이익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소멸되는데 원고적격은 맞지만 소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소이익이 따라간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예외적으로 기간도가 등으로 더 이상 처분을 다툴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안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안 판단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소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절차상에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또 이렇게 나와요. 또 법률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률상 이익이 앞에서 있는 법률상 이익하고 여기서 법률상 이익보다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법률상 이익은 당연히 포함되고, 더 나아가 정당한 이익까지도, 이익을, 그래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걸 바로잡기 위한 저는 정당한 이익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자, 다른 절차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는 그러면 소이익은 살아나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아주 유명한 판례. 첫 번째 제재, 가중 제재,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전제 조건, 세 번째, 자, 고등학교 퇴학 처분,
그다음에 네 번째, 보다 더 빠른 절차, 우회적인 절차를 돌리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빠른 절차, 보다 더 실효적이거나 빠른 절차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잠탈하는 게 아니라 장내 싸우는 것보다 그걸 미리 땡겨서 싸울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5가지요. 장차 불안을 해소,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지금 원래는 당장 소익은 없는데 장차 불안한 이익을, 불이익을 미연에 해소, 이렇게 미리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당장 소익이 없어도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 5가지 정도 해당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1, 2, 3번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처음에 2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자, 3단계에서는 뭐 영업 취소. 그러면 자, 첫 번째 걸렸는데 이걸 빨리 가서 취소하면 다음에 6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지워라. 지금 2개월은 너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러니까 효력이 소멸했다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전제 1, 자, 1 아웃, 2 아웃, 3 아웃. 그러면 뭐야? 그러면 공수 교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는 거야. 한 번 해도 2개월, 2번 해도 2개월, 3번 해도 2개월, 가중될 우리가 없지만 3번째 되면 영업 취소가 걸렸을 때, 그러면 전제 조건일 때는 그래, 빨리 가서 하나라도 지워야, 그래야 삼진아웃을 안 당하지. 그래서 삼진아웃, 3아웃 사건,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퇴학처분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아서 검정고시 시험 봤어. 수능시험 볼 수 있죠. 하지만 수능시험 봤을 때 검정고시 출신자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하고 원서 쓸 때 좀 차별 대우가 있다. 그 차별 대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당한 이익을, 그래서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다툴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판례요. 보다 더 빠른 절차를 마련해 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가, 가장 대표적인 인가에서 나옵니다. 원래 인가는요, 인가 자체를 다툴 그런 처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인가가 특허적 성격을 가질 때는, 그럴 때는 인가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래, 장차 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세무조사 결정이라든지 건축신고 반려 같은 거, 그럴 때는 소액을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요 대표적인 것들인데, 여러분 시험에 1, 2, 3위를 주로 나니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주, 이게 죄송해요. 이게 한쪽 면이 날아갔어요. 자, 일단 다음 중 취소를 제기할 때 협의의 소액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했는데, 자, 1번 장내 제재 처분의 가중 나왔죠? 가중 처분 기준, 제재적 가중 제재. 이러면 아무리 이게 시행령이든 불령이든 관계없어요. 소액은 있습니다. 협의 소액이 있다.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 제명.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 기초지방의회 의원 명예직이었어요. 보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명 의결 받았는데 소송 중에 자신의 임기가 끝났어. 그럼 어차피 자기가 소송에 이겨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수를 받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그러면 자기가 재직에 따르면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위해서라도, 다른 절차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원 제명 의결을 다툴 필요가 있다. 맞아요. 협의 소액 인정. 3번,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 전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됐을 때, 이때는 소액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후 완공됐으니까 더 이상 완공된 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반대로 철거 함영을 다투는 과정에서 건물이 철거돼 버렸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어서는 안 되는 건물을 져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만큼 햇빛이 가리면 햇빛 가린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취임 승인 취소된 학교법인 정식이사,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 마찬가지죠. 취임이 승인된 취임 승인이 취소된, 그러니까 취임이 승인됐는데 그게 취소됐다는 거예요. 정식이사들이 임시이사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도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럼 임시이사 기간은 뭐 정상적인 건가요? 잘못된 거잖아요.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것을 정식이사들이 소송을 다퉈서 자신의 취임을 만들고 임시이사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여전히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송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또 판례 자체가 4번은 많이 나오지 않는 판례고, 많이 안 나왔던 판례니까 4번 판례 눈에 익도록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답 3번. 자,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한 주간 또 쭉쭉 달려보도록 하죠.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